6월 20일 오늘 금요일 오늘 크보하고 MPB 한 번에 갈게요. 크보가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취소가 다 떴습니다. 어제 주간은 크보는 한 박스만 나갑니다. 적중이고 MPB는 개똥배당 터져가지고 좀 열받는다. 요코하마가 질 때는 좀 유독 열받기는 해요. 그죠? 조합이 깨지는 건 항상 열받지만 요코하마는 질 때 흐름이 거의 똑같거든, 그지? 병살 파티하면서 흐름 내주고 지는 거라서 여기가 난쟁이 똥자루들이 많아가지고 병살을 많이 까요. 예, 참 속 터지게 어제도 찬스 못 살려서 졌다. 메이저리그 그저께 올킬. 어제도 아주 좋았다. 올킬은 한 폴로 놓쳤고 서브라인에서도 좀 아쉽네요. 역배도 잘 잡았는데. 자, 오늘 크보는 단콘의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일단 롯데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롯데가 요즘 스스지만큼이나 불펜데이 좀 잘하는 팀이고 최근에 이제 본인들이 선발 매치업에서 밀리는 매치업도 곧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죠? 뭐 튼동의 매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야수들도 좀 빠진 자원들도 좀 있는데 그래도 야수들도 꽤 잘 돌아가고 있고 신명나게 불펜들도 쏘쏘하다. 삼성은 지금 홈에서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그죠? 빠따도 엄청 치고, KT한테 조금 눌렸던 거, 또 회포도 한번 풀었고, 빠따도 잘 치고 기분 좋았는데, 어제 경기 좀 패배한 게 좀 아플만 하겠죠. 그죠? 결국에 삼성의 리스크는 역시나 불펜입니다. 그죠? 불펜. 불펜진들이 말아먹는 경기가 좀 덜어 있다라는 점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역시 이제 뭐 최근에 삼성도 뭐 탈감도 좋고 다 좋은데 삼성이 또 원정 가면은 빠따가 좀 뽀로록 죽는 이런 감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것 같고요. 양 팀이 올해 만났을 때 8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5승 3패야 롯데가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최근 5경기 연속 홈팀이 승리를 하고 있고 지금 삼성이 원정 가면 빠따가 좀 죽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홈팀이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 근데 솔직하게 어제 불펜에서 터졌고 불펜이 많이 돌아갔던 삼성이잖아요. 근데 오늘 김대호를 내놓고 불펜 데이 비슷하게 해야 되는 날이란 말이야. 이러면은 불펜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롯데와 타격감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홈에서 빠따기 대치도 더 있는 팀이고. 간보아 씨는 리스크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 공도 굉장히 좀 특이한 투구 폼에서 던지기 때문에 낯설음이 무의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삼성을 만나서 좀 한 경기 안 좋았지만은 이 경기는 크보 와서 첫 경기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걱정했던 볼질 문제가 크게 좀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꽤 간보아는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구위가 크보에서 충분히 먹힐 만한 구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수들은 볼질 많이 안 하면 저는 좀 잘 던질 수 있는 선수 같거든요. 그냥 뭐 삼성전에 한번 터졌다 이건데 이거는 첫 경기였으니까 조금 익스큐즈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거 누가 봐도 형들 솔직히 롯데가 오늘 좋아 보이는 날이고 단콘이라는 게 하나 좀 거슬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반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롯데 보겠습니다. 롯데 승에 9.5오버. 이게 많이 몰릴 만한 그런 경기기는 한데 단콘 경기 몰리는 경기 이런 경기는 뭐 별로 안 건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반대로 보기엔 조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김대호는 뭐 1군에서 이렇게 뭐 많이 던진 친구가 아니라 가지고 별로 뭐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많이 던지지 않을 거예요, 이 선수가. 올 시즌 지금 1군에서 가장 많이 던진 게 3이닝인가 그럴 겁니다. 직전 경기에서. 로케이션 한번 좀 봐드리면은, 아까 뭐 잠깐 보고 들어왔는데, 샘플이 너무 적어가지고, 일단 말씀은 좀 못 드렸고. 올 시즌 1군에서 지금 11이닝 던졌거든요. 근데 삼진이 11개야. 그러니까 뭐 9위는 잘 나온다 이거야. 근데 볼넷 또 10개를 줬습니다. 제가 신빙 친구들을 그래도 기대를 하려고 하면은, 볼질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좀 볼질이 좀 심하다. 근데 샘플이 좀 적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보기는 봐야 돼요. 전체 로케이션은 포심, 슬라이더 스플리터 일단 좌우 로케이션이 다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구속이 얼마나 오더라 내가 아까 보고 들어왔는데 평속은 144로 평범하긴 하다. 그래도 일단 구위가 좀 잘 먹히고 있긴 한데 볼질 이슈가 있다. 그리고 나인호 높은 원정이죠. 롯데 원정을 간다. 역대 원정은 딱 한 번 등판을 했고요. 기아 원정에서 4이닝 6실점 5자책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바퀴를 버텨라 모르겠죠. 롯데 승
9.5 오바. MPB 가보겠습니다. 휴님 쪽지 하나 보내드리고, 네, 어제 스스지 똥줄을 많이 태웠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좀 세게 가셨다고 하셨는데 기분이 내가 더 좋았다. 다시 잡아야 되겠네. 일본은 형들 제가 최근에 홈이 많이 이기는 흐름이 많다. 그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이번 달에 홈 팀이 쫘라락 이기는 경기, 원정 팀이 쫘라락 이기는 경기, 이런 경기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얘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매치업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홈팀이 좀 이기는 케이스가 많고, 근데 원정팀이 이길 때는 또 원정팀이 쫘라락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홈팀이 한 팀 빼고 전부 다 패배를 했어. 그죠? 예, 그저께 경기는 홈팀이 전부 거의 승리를 거뒀죠. 그죠? 예, 쪽지 하나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원정팀이 이겼고, 그리고 또 홈팀이 이겼고, 홈팀이 이겼고, 홈팀이 많이 이겼고, 홈팀이 이겼고. 이렇게 홈원정이 갈리는 케이스가 이번 달에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예. 이렇게 나오기가 좀 흔치 않은데, 최근 교류전에서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홈팀이 많이 이기는 케이스가 많은데, 제가 이번 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번 주는 센트럴 리그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하는 날이고, 예. 대체적으로 교류전에서는 퍼시픽 리그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는 역시 퍼시픽 리그가 좀 많이 이겼어요. 그죠? 예. 윙 시리즈를 가져간 팀이 좀 많았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첫 번째 경기는 요미 대 세이브.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미우리는 그래도 홈에서 좀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홈에서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좀 빡세긴 했어요. 그죠? 예, 요즘에 타격감이 바짝 올라와 있는 니오네미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확실히 홈으로 돌아오니까 빠따가 조금 좋아지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 리드를 잡으면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거를 2차전에서도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 말티하고 오타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고, 어제 발도나도도 오랜만에 좀 던지는 걸 좀 유심히 봤는데 볼 괜찮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도 발도나도 괜찮은 불펜이라고 늘 얘기를 드리니까. 다음은 세이브고요. 예, 요코하마 원정에서 그 위닝 시리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세이브는 투타 밸런스 아주 좋은 팀이고, 근데 빠따가 약간 약한, 국내 팀하고 비교를 하자면 KT나 SSG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죠? 예,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간과하기가 좀 쉬운데, 빠따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미우리가 빠따 셉니까? 세이브가 빠따가 셉니까? 뭐 리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올 시즌 기준으로 득점이나 뭐 평균 타율 이런 건 거의 비슷한데 요미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예, 되게 의외시죠, 그죠? 네, 그 정도로 세이브 빠따를 너무 고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득점이 2.2점, 팀 타율 2할 4푼. 역시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도 요미랑 큰 차이가 안 나요. 자, 올 선발은 아카오시 유지다의 코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카오시 유지는 올 시즌 폼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좋아서 뭐 한번 꺾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드는데, 이번 교류전에서 한번 좀 시계 터졌다. 센트럴 리그 투수들이 약간 좀 거품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예, 아무래도 퍼시픽 리그가 빠따가 더 세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한번 좀 안 좋아질 타이밍이 되긴 됐어요, 이 양반. 그죠? 예. 어쨌든 직전경기 좀 시계 터졌고요. 5자책 8피안타 3볼넷으로 내용도 좀 좋지 않았다. 근데 이 경기가 원정이고 이 양반이 홈에서 잘 던지거든요. 예, 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오리스보다는 세이브가 빠따티어가 조금 낫다라는 부분에서 직전 경기 같은 탈탈 경기가 또 나올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직전 경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예상을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선발은 다카시 코나가 나옵니다. 올 시즌에는 좀 잘 던져주고 있어요. 잘 던져주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일본 투수들의 꾸역투 기질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제가 늘
그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들. 볼산비가 좋지 않다. 예, 그리고 피안타율도 좀 적지 않은 편이고 작년보다 나아진 건 모든 부분에서 나아진 건 팩트인데 전체적으로 출루도 꽤 많거든요. 예, 최근 3경기 한번 볼게요. 7안타, 7안타, 7안타 이렇게 내줬단 말이야. 근데 이 경기를 8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잘 던졌어요. 예, 그래서 소위 꾸역투 경기 운영 이런 극복들을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터진 경기가 딱 2경기고 터진 경기들은 조금 세게 터졌다. 5실점, 6실점으로. 근데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요미우리가 뭐 홈에서 빠따 좀 괜찮게 치긴 하는데 요미우리가 탈탈 털어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작년보다 나아진 건 사실인데 볼넷 삼진 비율이라든지 WHIP라든지 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나가 나는 버티는 이유는 런 때문인 것 같아요. 런. 예, 런 억제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선발 기대치는 개인적으로 좀 비슷비슷하거나 예, 그래도 코나가 조금 나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양 팀 빠따까지 감안했을 때 예, 그래서 좀 엄대엄 싸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세이브 역배면은 세이브 역배를 좀 봐줄만 하지 않나. 예. 저는 코나 조금 덜 믿는 선수긴 한데 직전 경기 아카우시 유지가 좀 볼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예, 구위가 좀 확 빠진 느낌이어가지고 세이브 역배 5.1 언더 볼게요. 예, 선발들 보면 오버 보고 싶은데 양 팀이 빠따도 좀 개운하진 않거든요. 예, 만약에 언더가 뜬다면 개똥줄 언더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언더가 깨지는 흐름이면은 아카우 슈즈가 확 터지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 세이브 역에다가 언더 보겠습니다. 우제? 세이브 도박 스캔들 그거 일단 뭐 무죄 추정인지 어제 경기들은 둘 나왔거든요. 저 일단 이슈는 떴는데 그 2루랑 3루 보는 걔 있잖아. 걔 하나랑 외야 보는 놈 한 녀석인데 어제 야구로 보답을 한 명은 했어요. 예, 어제 외야 나온 친구가 런 같거든요. 그래서 야구로 보답에 일단 성공은 했고 그냥 경기를 일단 뛰게 할 모양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 근데 팀적인 분위기는 좀 다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뭐 그렇다. 근데 그 댓글은 좀 재밌더라고. 라이온즈 4명이 모이면 안 된다고. 국내 특정팀이 조금 떠오르긴 하네요. 그죠? 라이온스가 4명이 모이면 좀 위험하다. 뭐 그런 댓글은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외야수 친구는 사실 뭐 대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 있는 친구인가? 뭐 그 정도 생각은 들고. 그 내야 그 친구는 좀 잘하긴 하는데. 걔네들 뭐 있으나 없으나 저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팀 분위기적인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뭐 그 정도죠. 예.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대 오릭스 보겠습니다. 예. 야쿠르트는 그래도 홈발을 그래도 조금 받는 팀인데 이번 라쿠텐전에는 홈발을 좀 받지 못했어요. 그죠? 한 경기도 챙기지 못하면서 1무 2패했다. 최근에 그 교류전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홈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둔 거를 좀 생각하면 좀 아쉬운 결과라 할 만한 것 같죠. 예, 그래도 홈에서는 좀 덜어 이기는 팀이기는 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최근 기준으로 핵심 라인들이 조금 괜찮게 치기는 해요. 예. 뭐 오스나 산타나 그리고 야마다 이런 양반들이 좀 괜찮게 치는데 시즌 초반에 좋았던 모기 친구가 요즘에는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져 있긴 하고 자 반대는 오릭스고 오릭스 요즘 뭐 가장 뜨거운 팀이죠 그죠? 예, 이 뜨거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빠따가 미쳤습니다. 예. 주니치 반테린 돔에서 빠따를 이렇게 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죠? 5득점, 3득점, 6득점. 물론 선발들이 굉장히 꼬로미들이 나왔으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치는 건 좀 쉽지 않은데 정말 빠따를 야무지게 치고 있다. 지금 팀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오가와 대 에스피노자 나오고요. 예. 오가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제 90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젊지 않아요. 그죠? 진구에서 뛰기에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나이고 올 시즌 그래도 7경기에서 ERA 3.45니까 뭐 나름대로 잘 찍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양반들은 이제 진구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올 시즌 진구 성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올 시즌 진구에서 4경기를 뛰었는데 2경기는 개 터졌어. 요미전에 6실점, 주니치전에 6실점. 그러니까 얘를 빠따가 약한 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원정 요미 대 원정 주니치란 말이야. 원정에서 빠따 못 치는 팀들 상대로 6실점. 그러니까 언제든 털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오가와는. 예.
그래서 이 진구에서 오가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잘 던진 경기들도 있습니다. 히로시마전 6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그래도 뭐 나름 잘 던진 경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위험한 선수라고 봐야 되고, 뭔가 이 양반이 그래도 짬바가 좀 있고, 변화가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투구폼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는 오릭스 같은 팀들 상대로 그래도 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구석도 좀 있기는 하다. 그 정도인데 사실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죠? 반대는 에스피노자고요. 에스피노자는 확실히 작년보다 임팩트가 확실히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좀 더 기대감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나아진 부분은, 작년에 이제 MVP 1년 차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정 이슈가 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에는 원정 이슈가 조금 좀 잦아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다. 근데 오늘 진구 원정은 또 처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할만하겠죠, 그죠? 에스피노자 조금 걱정스러운 구석이 있는 친구긴 한데, 그래도 오가와보다는 조금 좀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겠고, 그리고 오릭스가 최근에 진짜 빠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진구에서 오가와 상대로라면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병살 파티 이런 게 이제 좀 거슬리는 딱 그런 경기예요. 하지만 오릭스를 봐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오릭스 승마 6.5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코 대 지바 롯데. 요코는 최근에 이제 빠따감이 좀 안 좋아서 경기를 좀 많이 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세이브 상대로 한 경기는 그래도 빠따를 좀 치면서, 그래도 뭐 한 경기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어제도 경기 초반에 찬스 뭐 다 날리면서, 병살 파티 하면서 흐름을 좀 넘겨주는 흐름이다. 지바로 때 한신 좀 발라먹어야 되는 팀 아닙니까, 그죠? 한신 상대로 루징 시리즈를 했고, 최근에 지바로 때 그래도 뭐 빠따도 좀 치고 나름대로 좀 많이 이기긴 하는데 홈원정 차이가 극심해요. 최근에 홈에서 10경기 끊어보면 7승 3패고요. 원정 지금 한신 원정 가서 루징하고 왔잖아요. 원정 10경기 끊어보면 2승 8패야. 그러니까 홈원정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뭐 빠따는 조금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불펜이 여전히 많이 헐거워요, 그죠? 불펜은 마무리가 사실상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빠따를 터트려서 이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원정에서는. 조조마린의 변수성이 좀 덜하기 때문에. K 대 이시카와 슈우타는 직전 경기 한 번씩 좀 시원시원하게 좀 털렸습니다. K는 작년에는 3.12, 올해는 1.46을 찍고 있으니 털리는 시기가 한번 오면 조금 어느 정도 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죠? 근데 직전 경기 한번 좀 조털렸고요. 6이닝 4실점, 8피안타, 2볼넷. 근데 약간 좀 그래도 이시카와 슈우타랑 털린 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른 거는, 여기는 소뱅을 만났단 말이야. 최근에 소뱅이 좌완 상대 엄청 잘 치거든요. 자완만 나왔다 하면 막 득점이 엄청 폭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는 K가 털린 거는 조금 감안해 줄 요소가 좀 더 있기는 하다. 그런 생각 정도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반대 선발 이시카와 슈우타는 최근에 두 경기 잘 던지고 있어서 좀 기대를 좀 했던 등판인데 홈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좀 충격받으셨을 거야. 구위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투수가 뭐 좋은 날, 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고, 이 양반 좋은 날은 변화고도 엄청 잘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날 던지는 거는 거의 진짜 배팅볼이었거든요. 배팅볼이었어. 야쿠르트한테 8피안타 4실점 했거든요. 이 폼으로 나오면 지금 타격감 안 좋은 요코하마도 진짜 개 털어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좋지 않았다. 구속도 안 나왔고 공의 구위도 전혀 느껴지질 않았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두 선수 다 뭐 한 번씩 좀 조털렸고, 양 팀 다 일단은 요코하마는 타격감이 그냥 다운이고, 지바로 때는 원정 가면 조금 경기력이 좀 아쉬워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고민되는 요소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맞고는 그래도 K 쪽을 좀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어제 경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코 쪽으로 손이 좀 안 나가실 수 있지만, 미어도 다시 한번 타이밍 아닌가. 요코 승마 6.5 언더 보겠습니다. 투수들도 약간 불안하고 빠따들도 불안한 이런 상황인데 기준점 자체는 약간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음은 주니치 대 리오넴.
주니치 역시 이제 홈에서 좀 잘하는 팀인데 오릭스 만나가지고 개뚜드로 맞았죠, 그죠? 선발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매치업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홈에서 강점이 있는 주니치가 홈에 조금 좀 맥없이 패배를 했다. 그래도 빠따를 좀 많이 쳤다는 거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 같긴 합니다. 주니치는 극단적인 타자 구장을 홈으로 쓰지만 그래도 홈에서 돌아오면 빠따가 좀 나아지기는 해요, 그죠? 니오넴은 요즘 투타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뭐 다나카도 역시나 불안감들을 한 번씩 좀 드러내고 있긴 하죠, 그죠? 최근에 한번 또 나왔을 때도 좀 불안하게 맞긴 맞더라고. 올 시즌에 그래도 니오넴은 불펜 불안감이 많이 드러나고 있진 않다. 불펜이 잘해서가 아니라 빠따빨 선발들이 이닝 많이 먹어준 빨 이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주니치 선발은 유다이 오노가 나오고 있고요. 이 주니치 선발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양반들이 틀라인들도 많고 구위가 좀 떨어지는 양발들도 많아. 그래서 홈에서는 잘 던지고 원정에서 못 던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시애틀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나마도 이번 교류전에서는 다 털리고 있단 말이야, 그죠? 센트럴 리그 투수들이 거품이 있다고 제가 약간 껴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퍼시픽 리그 타자들 만나서 좀 고생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이 오노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어지간하면 등판을 안 시켜야 됩니다. 이제 나이도 많기 때문에. 근데 올 시즌에 원정에서 딱 한 경기 등판을 했는데 1.1이닝 4실점 했어요. 요코 원정 가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홈에서 등판을 하고 있고 이시카와 마사노리 할배 같은 운영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니치도 올해 보면은. 나머지 6경기는 전부 홈에서 등판을 했고요. 홈에서는 곧잘 던졌습니다. 홈에서는 곧잘 던졌는데 오늘은 타격감이 좋은 니오넴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니오넴도 이렇게 유다이 오노 같은 투수들한테 너무 크게 치려고 하다가 플라이볼만 내동 똥볼만 띄우다가 끝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유다이 오노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최근에 니오넴 상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 선발은 이토 이롬인데 최근에 좀 실점 비율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양반 뭐 에이스 치고는 좀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최근 기준으로 이제 런이 조금 많이 나와요. 이 선수도 에이스 투수지만은 뭔가 아즈마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이닝을 굉장히 잘 먹어줘. 그렇지만 꽉 막아주는 느낌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런을 좀 많이 맞고 그리고 홈이 아무래도 에스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드러나는 것 같고 최근 4경기에서 실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4경기에서 런을 4방 맞고 있으니까 최근 폼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 양반이 어쨌든 반테린 도움을 간단 말이야. 이 양반 단점이 피홈런인데 반테린 도움 런이 잘 안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펜스도 높을 뿐더러 그냥 타워가 잘 안 뻗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 반테린 도움에서 이토이러면은 조금 좀 기대가 좀 되기는 한다. 그 정도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뭐 교류전에서나 한번 만나니까 자주 만나진 않았는데 역대 딱 3번 만났고요. 세 번 만나가지고 3승 무패 ERA가 1.57이에요. 이 정도로 극단적이면은 조금 상대 전적을 무시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죠?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주니치 만나서 완봉 9이닝 무실점 승투가 됐고 재작년에 주니치 원정 가가지고 7이닝 3실점으로 승투가 됐다. 반대 보기가 좀 힘든 매치업인 것 같고요. 저는 니뽀넴 승 4.5는 오버 보겠습니다. 주니치가 최근에 4.5를 교류전에서 4.5, 5.5 봤는데 전부 오버하고 있습니다. 전부. 한신 대 소뱅. 자, 여러분들 마지막 2경기 가기 전에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별풍선을 숲TV 테디움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신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린다. 유튜브 멤버십 한 달짜리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제가 야구가 조금 어려웠는데 요즘 폼도 좀 회복되고 있고 요즘에 연승 탈 흐름인 것 같은데 많이들 좀 들어오실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한신 대 소프트뱅크고요. 한신은 최근에 일단 2연승으로 조금 좀 기분이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죠? 방망이로 터트려가지고 한번 이겼고 직전 경기는 듀플랜티어가 완봉승을 좀 거두면서 기분 좋게 이겼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필승조 라인이 여전히 헐겁다. 어제는 완봉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저득점 경기를 이길 수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필승조 라인들이 좀 불안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어제도 결국에는 출루를 많이 했는데 득점을 많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제 13출루 2득이면 조금 좀 아쉬울 만한 것 같다.
자, 오늘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 대 모이넬로 팀의 이제 에이스급이 만나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올해 무라카미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교류전에서 라쿠텐 원정 가가지고 6인 3실점은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죠. 이 경기는 약간 맹점이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무라카미 쇼키는 홈원정을 좀 많이 타는 선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라쿠텐 원정이 처음이었나? 두 번째였나? 그랬던 것 같아. 무라카미 쇼키가 이제 원정 이슈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처음 가는 구장인가 뭐 그랬으니까 약간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센트럴 리그 투수가 교류전에서 퍼시픽 리드 타자들한테 한번 조털렸다, 이런 건 뭐 좋게 봐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라쿠텐보다 소뱅이 빠따티어가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경기도 피안타 5개, 볼넷 2개로 피칭 내용이 이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본인이 강점 있는 홈에서의 경기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 같기는 합니다. 반대 선발은 뭐 모이넬로인데, 모이넬로는 최근에 뭐 엄청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요. 이 양반은 센트럴 리그에서 투수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 최근에 야쿠르트 원정, 진구 원정 가가지고 8이닝 무실점 3피안타 18K를 잡았고요. 진구 구장에서.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보통 이 정도 경기하고 다음 경기에서 약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다음 경기 요코하마 상대로 9이닝 1실점 완투승에다가 삼진 13개 뽑았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폼을 달리고 있다.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뭐 모이넬로야 뭐 작년에도 엄청 잘했던 선수고 올해도 잘한 선수고 별로 뭐 흠잡을 건 없습니다. 한시는 작년에 교류전에서 선발로 한 번 만나가지고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한 번 된 바가 있고요. 삼진 12개 뽑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발 기대치는 저는 모이넬로가 조금 난 것 같고, 최근에 빠따 밸런스도 소뱅이 좀 나은 것 같고, 무라카미 쇼키 직전 경기 약간 좀 익스큐즈 좀 봐줄 만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교류전에서 한 번 좀 털렸다는 부분도 약간 좀 모이넬로보다 좀 티어를 낮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소뱅 보겠습니다. 소뱅 승에 4.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거의 다 원정팀으로 봤을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홈원정 이슈가 이번 교류전에서 굉장히 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팀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거의 원정팀으로 제가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 제가 본 시각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오늘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오늘 대체적으로 원정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우리 금연풍님 고맙습니다. 적지 보내드리고. 근데 요즘 홈원정은 좀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좀 극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승패를 본 건 아니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인이라서 욕을 한 게 아니야. 욕을 하고 보니까 중국인이었던 건데, 오늘 약간 그런 맥락이다. 쭉 하고 나니까 원정 쪽으로 많이 봤더라고요. 자, 마지막 경기는 히로시마 대 라쿠텐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최근에 홈에서 일단 루징을 했는데, 두 번째 매치업에서 뭐 극적인 역전승도 하고 이러면 좀 분위기도 탈 법한데, 그 다음 경기에서 개또들어 맞았습니다. 서병 요즘 진짜 빠따가 매섭기는 매서워요, 그죠? 아, 요즘 히로시마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경기력이 진짜 퐁당퐁당하거든요. 최근에 득점력도 그래. 최근에 득점도 보면 어제 2득점 했잖아요. 그저께 8득점, 빵 득점, 7득점, 빵 득점, 6득점. 최근 득점력이 기복이 좀 심하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쿠텐은 요즘에 뭐 연승을 많이 타고 있고, 라쿠텐이 야수진이 확실히 작년보다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용타 친구도 조금 좀 쳐주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팀 내 탑티어 유망주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빠따티어를 조금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올 시즌 라쿠텐인 것 같기는 해요. 시즌 초반에 엄청 못 치긴 했는데 굉장히 타순이 좀 짜임새가 최근 기준으로 좀 괜찮다. 음. 자, 오늘은 에이스급들이 좀 선발 매치업이 좀 붙습니다. 마사토 모리시타가 나오는데, 모리시타는 올해 키워드는 일단 한 가지가 좀 있는 거는 운이 좀 없어요. 그죠? 히로시마 하면 리그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올 시즌에 실책이 좀 많은데 유독 모리시타 경기에 실책이 좀 많아. 그래서 경기를 보면은 실점 대비 자책점이 낮은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좀
작년에 제임스 네일이 유독 네일 나올 때만 이렇게 좀 수비가 도움을 좀 못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 마사토 모리시타가 약간 그런 모습이기는 하다. 이런 점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그래도 일단 이번 교류전에서의 성적은 좋았어요, 그죠? 일단은 센트럴 리그 투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할 수 있겠죠. 니온의 원정 가가지고 9이닝 2실점, 10피안타도 조금 위태위태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있었고 이때 경기 초반에 좀 위기를 좀 넘겼던 게 경기 흐름을 좀 다잡았던 그런 경기였죠. 막 위기 넘겨가다가 득점 지원 받으니까 흐름이 한쪽으로 확 기운 그런 경기였고 아무튼 올해 모리시타는 실책이 조금 많다. 그리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피칭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하다. 그 정도는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반대로 하야카와입니다. 하야카와도 뭐 2점대 찍고 있고 올 시즌 뭐 나름대로 선발 한 자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승리를 좀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고 승은이 좀 유독 안 따르고 있어요. 올 시즌 1승 5패야 작년에 11승 찍었던 선수인데 올해 뭐 원래도 좀 기복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이 선수가 올해 좀 기복이 좀 심하다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최근 기준으로 원정 성적이 조금 인상적으로 좀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뭐 투수구장으로 좀 가는 원정이잖아요. 자주 가는 원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원정 성적이 조금 더 좋았다는 부분은 오늘 경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줄만한 요소 아닌가. 최근에 원정 10경기 끊어보면 6승 1패, ERA가 1.93으로 유난히 원정 성적이 좋았어. 사실 라쿠텐 홈구장은 투수구장이거든요. 구장도 굉장히 넓고 홈보다 원정이 좀 더 좋았다는 부분은 좀 특징으로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다. 조금 저는 승패 쪽에서 제일 고민을 했던 경기거든요. 마음도 한 두 번 바뀌었던 경기이기도 하고 그런 배경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제 최종 선택은 라쿠텐. 최종 선택은 라쿠텐 역배 5.5번. 제가 오늘 혹시 전부 원정을 봤던가요? 오릭스 아니구나. 홈팀 한 경기 봤구나. 요코하마. 요코하마 빼고 전부 원정을 봤구나. 한 경기씩 튄단 말이야 요즘에 계속. 그래서 이 경기 아니면 요코 경기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 경기가 근데 제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라쿠텐 쪽으로 살짝 마음이 좀 기울기는 한다. 그래서 오늘 크보 한 경기 포함해서 MPB 6경기까지 쭉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좀 원정적으로 많이 본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오늘 또 조합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따봉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